여러분의 아까 우리 그림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 그림을 말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12번 문제로 가는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죠.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정가, 위험의 우리가 보유, 위험의 통제, 이렇게 크게 우리 네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위험의 정가에 속하는 걸 찾는 건데 1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에 속해요. 위험의 통제.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위험의 통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 여러분 결과치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거. 요거 민감도 분석. 2번은 민감도 분석도 어디 속한다? 위험의 통제에 속해요. 자, 그래서 그럼 또 위험을 우리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최근에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이 투입 요소의 변화, 예를 들면은 투입 요소의 대표적인 게 임대료의 변화, 공실률의 변화,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 영업 경비의 변화. 이 투입 요소를 변화시킴에 따라 뭐가 달라지죠? 산출되는 결과치가 영향을 받는데, 산출되는 결과치가 바로 수익성을 의미하죠. 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 같은 수익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위험에 뭐에 속한다? 통제에 속하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자, 이러면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국채와 같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인데,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이 방법은 어디 속하냐 그러면 위험의 회피에 속해. 위험의 회피. 네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안을 어떻게 돼요? 기각하는 거. 요것도 위험의 회피. 4번도 위험의 회피에 속하고, 5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의 정가. 자, 5번이 바로 뭐죠? 위험의 정가가 돼요. 자, 여러분이 위험의 정가는요, 우리 떠넘기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걸 정가라고 하죠. 그래서 정가, 회피를 잘 구분하고, 요 두 개가 시험 질문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뭐 한다? 가입을 한다. 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위험의 정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우리가 수익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용 투자자를 가정하는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도와 무위험률은 상관이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배웠을 때 위험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이게 바로 뭐죠? 요 각도가 위험에 대한 회피도예요. 그럼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는 요 뭐죠? 요 크기, 이 무위험률의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 하니까 틀렸고,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상대적으로 평균은 수익입니다.
평균은 수익, 수익이 작고 분산은 위험, 위험이 큰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틀렸죠. 아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뭐죠?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주어진 자본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3번 정답이고 4번 효율적 프론트는 가장 적은이 아니라 주어진 동일한 위험,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 자, 가장 적은 밑줄, 가장 적은이 아니라 주어진 동일한 위험. 일반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무위험률도 상승. 변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일반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도 오릅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위험에 유형이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죠. 예? 우선은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사업상,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 어떤 게 있죠?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시장 위험이 있고 또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인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죠. 1번은 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죠. 자,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5억 원이에요. 근데 금매물로 4억에 매각하면 1억 손해봤죠? 그 1억 손해본 금액이 유동성 위험.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것은 요거. 그 2번 지문은 요 지문. 보수적 예측에 의해서 투자하는 방법. 2번 지문은 보수적 예측 방법.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하는 건 요거. 위험의 회피. 이건 위험의 회피. 위험 증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 3번 정답. 수익성은 뭐죠? 산출되는 결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투입 요소죠. 그래서 요거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금융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잔금 비율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잔금 비율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용어. 좀 용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용어예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출금. 자, 여러분 거기에 저당 대부액이 대출금입니다. 자, 여러분 저당 대부액은 뭐다?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금.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넣으면요 용어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저당 대부액은 대출금이고요. 또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당 지불액은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